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연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작곡가 차이콥스키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의 작곡가로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를 받고 또 음악계를 넘어서 러시아 문화를 논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올림픽에서 러시아가 국가를 연주하지 못하게 되자 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1번을 틀기도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백조의 호수나 호두까기 인형 등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여파가 음악계까지 확산을 하면서 이 불똥이 유명한 작곡가인 차이콥스키까지 튄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한 음악제에서 러시아의 승전을 담은 명곡인 1812년 서곡이 현재 국제정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공연 프로그램에서 전격 제외됐다는 소식인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시가현 오스시에 있는 시가현립 예술극장 비와코홀은 올봄 비와코 클래식 음악제에서 연주할 예정이었던 이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을 다른 곡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음악제 측은 작곡가에게는 죄가 없지만 1812년 서곡의 내용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관객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이 프로그램 변경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러시아군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을 격퇴하는 것을 테마로 한 곡인데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러시아 문화의 자랑이자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역시 그 권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들을 보면 이름을 딴 콩쿠르 등이 정말 유명한데요. 이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역시 그 명성이 정말 자자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우리나라의 정명훈 씨도 1974년에 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을 한 바가 있고요. 2011년에는 조성진 씨가 3위, 또 손여름 씨가 2위를 차지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쇼팽, 퀸 엘리자베스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이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는 공식 홈페이지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사말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서서 러시아 문화의 상징으로까지 그 권위를 과시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 세계 116개의 콩쿠르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 음악 콩쿠르 세계 연맹이 최근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회원 자격 박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음악계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콩쿠르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회원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연맹은 다음 달 초 긴급 총회를 열어서 회원 박탈 여부를 논의하고 또 필요할 경우 투표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 최고 권위의 콩쿠르가 정치적인 이유로 총회 안건에 오른 것은 음악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차이콥스키 콩쿠르 조직위원장을 맡은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최근 유럽 무대에서 퇴출된 데 이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회피해온 최정상급 음악가들도 환희와 인류애를 노래하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연주를 할 수 없다면서 잇따라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오케스트라들이 최근 공연에 앞서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주하는 이벤트를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차이콥스키 콩쿠르처럼 러시아에 보다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이 전쟁의 그림자가 이 음악에까지 들이오는 것 같은데 좀 하루빨리 좀 음악을 그냥 이렇게 좀 순수 음악으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1960년대 프랑스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미남 배우 알랭 드롱이 앞으로 건강이 악화하면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르포행 등 프랑스 매체 등에 따르면 그의 아들 앙토니 드롱은 최근 프랑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이 앙토니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들롱은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후에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아서 이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이 스위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예전부터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그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전 재산을 정리한 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프랑스에서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남성이 정부에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알렌콕으로 동맥의 벽이 서로 붙는 희귀 불치병을 34년간 앓고 있었는데요. 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자신은 엄청나고도 격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대통령 당신은 주머니를 달고 다니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또 제3자에게 목욕을 맡겨야 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대통령은 답신을 통해서 병과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는 콕의 의지력에 또 감탄하고 감동했다면서 나는 법 위에 있지 않아서 이 현행법을 넘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내에서는 잊을만 하면 존엄사에 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명 배우의 결정이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몸이 고통스러우면은 안락사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참 이 안락사에 대한 그런 그 찬반 논란이 지금도 좀 첨예한데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알랑드롱 이 어르신이 지금 되게 아프신가 보네요. 네. 건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은 중국 소식인데요. 132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어제 오후에 중국 남부 광시 장족자치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 15분에 남부 윈난성 쿤밍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동방항공 MU5735 여객기가 광시 장족자치구 우주상공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이 추락 지역에는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인명피해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민항국은 사고 여객기에 승객 123명과 또 승무원 9명 등 모두 13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이 피해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고기는 2015년 동방항공이 인수해왔고요. 6년 8개월간 운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6년여밖에 운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도 놀랍고 132명이 이게 이분들이 생존자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비행기 네, 사고가 지금 나면은.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생존자나 피해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비행기 사고는 꼭 이렇게 잊을만 하면은 이렇게 꼭 이렇게 나타나요. 비행기 사고 이 비보가. 네. 참 여하튼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소식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